안녕하세요. 사연이 막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상처를 가장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보살핀다는 마음이 때로는 간섭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68세 박정자 씨입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8세 박정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녀의 삶. 하지만 이제 집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자 씨는 눈을 뜹니다. 40년 넘게 함께 잠들고 일어났던 습관 때문일까요? 여전히 눈을 뜨면 옆자리를 먼저 돌아봅니다. 여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입니다. 6인용 큰 식탁에 놓인 작은 그릇 하나. 예전엔 이 식탁이 좁다고 했는데 정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들 민준이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요. 그 약속이 언제였을까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지만 이제는 3개월에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딸 수진이는 더 했습니다.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자 씨는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아, 그래. 김치가 떨어져 가는구나. 오후가 되면 동네를 산책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봅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수진이가 어렸을 때 이 공원에서 함께 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롭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저녁을 먹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밥 같이 먹을까요? 오빠도 잠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정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10년 만에 완전한 가족 모임입니다. 정말? 정말이니? 민준이도 온다고? 네, 토요일 저녁에 어떠세요? 좋아. 좋고 말고. 그럼 내가 음식을 뭘 해줄까? 그 주 내내 정자 씨는 바빴습니다. 시장을 몇 번이나 다니며 재료를 고르고 수요일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는 하루 전에 양념해야 맛있어. 애들이 좋아하던 갈비찜. 민준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잡채도. 토요일 오후부터는 더욱 분주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애들이 엄마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드디어 저녁 6시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응, 엄마는 괜찮다. 너는 어떠니? 미국 생활은? 하지만 대화는 겉돌기만 합니다. 민준이는 계속 시계를 보고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엄마, 맛있네요. 그런데 저 내일 아침 일찍 출국이라.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 회사에서 연락이. 잠깐만요.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얘들아, 휴대폰 좀 내려놓고 오랜만에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언제 이렇게 모이겠어?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는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는 정말 늘 자기 생각만 하시네요. 그 순간 정자 씨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는 자식들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엄마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곁에 있길 바라는 것도, 우리가 자주 연락하길 바라는 것도 다 엄마가 외로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렸는데
내 청춘도 내 꿈도 다 포기하고 너희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게 내 자신을 위한 거라고? 엄마는 희생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뭘 원하는지는 물어본 적 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다 밀어붙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 의견은 묻지도 않고.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립니다. 수진아, 너무하잖아. 엄마가 얼마나. 오빠도 그런 식이야. 맨날 미국에 있으면서 가끔 전화로 안부나 묻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 정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너희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아픈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았는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가 참았으니까 우리도 엄마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며 일어섭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죄송해요. 민준이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엄마, 저도 일찍 들어가야 해서. 수진이한테는 제가 얘기해 볼게요. 혼자 남은 정자 씨는 식탁에 가득한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기적이었을까?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린 수진이와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깁니다. 수진이가 5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싫다고 울었을 때의 일. 엄마, 피아노 하기 싫어요. 안 돼.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한테 벌써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안 돼. 민준이가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라고 했을 때도 그런 걸로는 밥 못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엄마가 다 생각해뒀어, 엄마 말이 맞아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엄마 때문에 억지로 웃었던 걸까? 그때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내가 못 본 거였어. 며칠을 끙끙 앓으며 지낸 후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 보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해야지. 그때 문득 수진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열이 많이 나서 밥을 못 먹을 때 정자 씨가 부드러운 닭죽을 끓여줬던 기억. 그래, 말보다는 마음이 먼저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아파서 못 먹을 때 만들어주던 그 부드러운 닭죽을 끓였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얼마나 힘들까? 직장도 바쁘고 엄마한테 상처도 주고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죽이 다 끓자 정자 씨는 예쁜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고 작은 편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 죽 먹고 건강해라. 정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출근하려고 나오다가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곳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너 많이 야위었구나. 밥 제대로 먹고 있니?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 내가 한 말들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 많은 게 맞는 것 같아. 정자 씨가 죽 용기를 내밀며 말합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해줬던 닭죽이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정말 너희들 생각보다는 외로운 내 마음만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 들어오세요. 회사에 좀 늦는다고 연락하고. 이야기 좀 해요. 그날 모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정말 외로웠어요. 결혼도 안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려고 너무 무리하고 있고. 그랬구나.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엄마가 자꾸 언제 시집 가냐, 손자보고 싶다 그런 말 하시면 더 초조해지고 압박감 들고. 아, 엄마가 그런 부담을 줬구나. 정말 몰랐어. 하지만 엄마의 그 정성, 그 사랑은 알고 있어요. 다만 방법이 조금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봐요. 부담 주지 말고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저도 제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후로 정자 씨와 수진이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자 씨는 더 이상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날씨 좋다, 건강해라. 수진이도 변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엄마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 나물 어떻게 무치는지 알려주세요. 어머,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었구나. 혼자 살다 보니까 엄마 음식이 그리워요. 정자 씨는 기뻤지만 예전처럼 그럼 엄마가 다 해줄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럼 같이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화상통화를 더 자주 합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수진이랑 자주 만나세요. 응, 고맙다. 너도 몸 조심하고. 엄마, 사실 저도 가끔 한국이 그리워요. 엄마 손맛도 그립고. 그럼 언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미리 얘기해라. 하지만 무리해서 올 필요는 없어. 내일이 우선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오고 싶어지네요. 정자 씨도 변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친구도 사귀입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모인 가족 모임이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왜 예전엔 이렇게 못했을까요? 정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나 봐. 엄마도 너희들도 맞아요. 엄마의 사랑 방식이 있고 우리의 효도 방식도 있는데 이제는 서로 맞춰가면서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정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엄마가 새로 배우고 있어. 지금 정자 씨는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수진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민준이는 미국에서도 더 자주 연락합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요. 어머, 그래? 하지만 내일이 우선이야. 무리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오고 싶어지네요. 가족은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가족입니다. 정자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은 싸워도 결국 돌아오는 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집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집이 되는 거더라고요. 어느 사연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인생의 이막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박정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한다는 마음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사연 이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